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안녕하세요.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입니다. 10분만 비트코인 2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시장의 핫한 뉴스들을 가지고 제가 재밌게 전달 드리는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X 상에서 발라지라는 분이 AI와 암호화폐를 비교하는 트윗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여기 써 있는 거를 제가 오른쪽에다가 번역을 해봤어요. AI는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드는 특성이 있죠. 생성형 AI라서 굉장히 복제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가 다시 그것들을 진짜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제가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I는 생성을 한다. 근데 암호화폐는 진짜임을 인증한다. AI는 캡차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캡차는 참고로 우리가 웹사이트 로그인할 때 컴퓨터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증 절차죠. 암호화폐는 그것을 다시 만든다. AI는 디지털 풍부함이다. 근데 암호화폐는 디지털 희소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굉장히 공감 많이 돼서 가져왔는데, 자, 일단 발라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코인베이스에서 CTO로 재직을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데르센 호로위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웹3 전문 벤처 캐피탈이죠. 여기서는 제너럴 파트너, GP라고 합니다. 코파운더랑 비슷한 거죠. 회사로 치면은 그런 공동 창업자의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을 제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AI의 문제점이 있죠. 무슨 문제냐? 가짜가 너무 진짜같이 쉽게 둔갑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인터넷에서.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인데, 이강인이 처음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입니다. 이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강인이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적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음바페가 굉장히 불쾌하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기자들의 질문이 무례하다, 이강인은 굉장한 선수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1150만회나 달릴 정도로 굉장히 핫한 영상이 됐습니다. 여기 제가 115만회라고 잘못 써놨는데 1150만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바이럴을 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AI가 생성한 가짜 음바페 목소리로 만든 영상이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음바페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식으로 가짜 음바페 음성을 집어넣은 거죠. AI가 이제는 1150만의 조회수를 일으킬 수 있는 영상도 만들 수 있다. 한번 큰 문제가 부각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기술도 이제 AI가 굉장히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자가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데, 딥페이크 기술로 톰 크루즈 얼굴을 입혔더니 이렇게 똑같이 톰 크루즈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아예 영상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영상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누군가에게 나의 프로필 사진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나의 모습을 전달하거나 이럴 때 이제는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AI가 만들어낸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현금 거래가 가장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죠. 이제 미국은 페이팔 또는 스퀘어 같은 게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거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단계가 3개잖아요. 근데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이 중간에도 단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스퀘어 앱에다가 등록해가지고 쓴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되죠. 신용카드를 만드는 신용카드 회사가 존재하고, 그 회사가 또 사용하는 피지사, 벤사, 결제 솔루션 레이어들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단계가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단계가 존재하고 내 돈이 움직일 때 이 은행이 처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많아집니다. AI 세상에서는 똑같이 복제를 하는 생성형 AI가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를 하니까 아무래도 취약점들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퀘어를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를 누군가가 도용해서 AI로 똑같이 만들어서 제 친구나 제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가족에게 돈을 요청한다 라거나 가짜 돈을 보낸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앱에서 마치 돈이 오간 것처럼 정보를 속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생성형 AI가 인터넷을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현금 결제를 하는 게 편할 거예요. 현금을 실제로 사람과 만나서 주고받는, 아니면 뭐 당근 직거래 하듯이 눈앞에 보는 데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전해지는 세상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과거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거의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격이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진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대체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AI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비트코인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타인과 현금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르는 사람과도 비트코인 장부에 파이널 세틀먼트를 해서 현금 거래처럼 가능하게 하는 거죠.
현금 거래가 그거잖아요. 제가 PD님과 만나서 현금을 주고받으면 그게 거래가 체결되는 겁니다. 다시 은행망으로 갔다가 뭐 아니면 신용카드 회사를 거쳤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냥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는 어디 거쳐서 뭐 다른 데로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바로 최종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죠.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디지털화되고 돈 거래도 디지털화되는 글로벌 디지털화의 트렌드 속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글로벌 모네터리 네트워크가 AI 때문에 좀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의 가능성, AI 때문에 더 높아진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이 발라지가 암호화폐라고 했어요. AI와 암호화폐를 비교했는데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신용카드 회사 아니면은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추가로 전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닝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비트코인 기술 회사예요. 기술 개발 회사인데 이미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I 비서를 쓸 거 아니에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라는 말을 쓰던데 시리처럼 비서를 쓰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온디맨드 AI 세상. 그 세상이 결국 AI끼리 돈 거래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AI 비서와 다른 사람의 AI 비서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돈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AI끼리 비트코인을 주고받게 된다는 거죠. 그 기술을 이미 이 라이트닝 랩스라는 회사가 만들었대요. 실제로 우리가 AI 비서들을 쓰게 되면은 이 라이트닝 랩스가 만든 프로토콜을 붙여서 바로 비트코인을 AI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는 어느 국가에도 등록된 경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AI는 사실 인터넷 위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잖아요. 신분이나 신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는 국경을 뛰어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고차원적인 일도 AI가 AI끼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바로 뭔가 요청하고 그 사람이 바로 그거를 응답해주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간편하게 가능해지는데 결제 시스템이 국가별로 나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치를 제공했으면 그거에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별로 결제 시스템이 나눠져 있으면 AI끼리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돈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AI가 세상이 점점 흔해질수록 비트코인도 더욱 많이 쓰이게 된다. 이게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성 그리고 어답션, 채택률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뉴스는요. 마이클 델이라는 델 컴퓨터 아시죠 여러분? 델 컴퓨터. 마이클 델은 델 컴퓨터의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CEO를 맡고 계시고 이분이 본인의 X에다가 Scarcity creates value,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라는 갑자기 말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디지털 희소성이다. 그랬더니 마이클 델이 다시 마이클 세일러의 포스트를 리포스트했습니다. 동의한다는 거죠. 맞아, 나 동의해 라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리포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델이 또 이런 것도 올렸어요. 앞으로 어떤 기술이 큰 혁신을 불러올 것 같나요? 라고 투표를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블록체인이 38.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나 퀀텀 컴퓨팅이나 우주공학보다도 더 많은 득표를 차지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많이 투표를 했냐에 따라서 달릴 것 같아요. 3589개의 투표가 있었는데 누가 많이 투표를 했냐면 비트코이너들이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포스팅에 댓글들이 쫙 달린 걸 보니까 비트코인이다, 블록체인이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마이클 델은 블록체인이라고 여기다 올렸으니까. 근데 블록체인이 아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언어에 혼선을 주는 용어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정을 해주는 또 댓글 세례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블록체인이 1등을 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언뜻 생각해보면은 뭐 마이클 델이 그럴 수도 있지, 관심 가질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은 될 문제긴 한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봐야 돼요. 왜냐면 마이클 델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트위터상에 이런 밈들이 돌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는 한 이 정도 규모의 고래인데 마이클 델은 이 정도 규모의 고래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불마켓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밈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거의 15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계속 비트코인을 사죠. 그리고 22만 개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지금 모았죠. 이 마이클 델과 그가 운영하는 델 테크놀로지스는 훨씬 더 덩치가 큰 기업과 개인이에요.
만약에 이 마이클 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쓴다면,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이라는 거죠. 이거를 마이클 델이 실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에는 당연히 호재겠죠. 프레드 크루거라고 하는 이 수학자가 여기다가 이제 올려준 트윗을 보니까 마이클 세일러의 자산 규모와 마이클 델의 자산 규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25배예요. 마이클 델이 자산이 어느 정도냐? 포브스 기준으로 1,090억 달러로 전 세계 부자 순위 14위입니다. 여기 보이죠? 1,090억 달러, 6월 23일 기준으로 14위, 전 세계 14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위면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의 부는 마이클 세일러의 25배나 더 많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 델 컴퓨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시가총액 면에서도 4배나 높은 기업이에요. 1,020억 달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60억 달러 정도죠. 그래서 이 델 컴퓨터가 시가총액의 10% 정도만 비트코인을 매수해도 102억 달러가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거고요. 이 102억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지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ETF 11종목에 총 유입된 금액이 150억 달러예요. 150억 달러 들어오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랑 거의 맞먹는 규모가 마이클 델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 102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마이클 델이 그냥 뭐 비트코인 한번 뭐 관심 가졌나 보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이유. 지난주 글래스노드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장기 투자자의 거래소 유입 수준이 단기 투자자의 5.7% 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 장기 투자자가 거래소로 자기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수량이에요. 하루에 몇 개를 보내냐. 한 1000개 정도, 원테이니까 한 1000BTC 정도 되는 거죠. 하루에 평균 1000BTC 정도만 거래소로 보내고 있답니다. 거래소로 보내는 거는 팔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렇지 않고 놔둔다는 거는 안 팔고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단기 투자자들은 어떠냐? 한 17,000 비트코인 정도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복숭아 색깔 비슷한 이 부분이 단기 투자자들의 하루의 평균으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는 지금 수량입니다. 뭐 항상 단기 투자자들이 더 많이 보내요. 장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좀 높아졌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크게 보냈다가 줄어들고 크게 보냈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난 1월부터 단기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고 있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상황이고, 장기 투자자들은 이렇게 늘긴 했지만 지금 거의 바닥에 붙어서 거의 보내고 있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만 한번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또 복숭아 색깔 비슷한 이렇게 높이 수순 두 개의 탑, 이 부분이 2024년 1월 14일 여기입니다. 2024년 1월 14일 전체, 그러니까 거래소로 유입된 전체 비트코인 중에서 장기 투자자들이 보낸 비트코인의 비중, 여기 이렇게 높을 때는 0.076%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2024년 1월 14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 여기입니다. 2024년 6월 16일 기준으로 얼마 전이죠? 0.0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난 1월 14일 대비 7.8% 수준이에요. 장기 투자자들이 1월 달과 대비해서 거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는 지금이 아직도 상승장 초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승장 초입의 장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잘 팔지 않아요. 물론 지금 7만 불대에서 약간 저항선이 걸려 있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장기 투자자들도 제법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7만 불을 잘 뚫고 못 올라가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 온체인 지표를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사실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로 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래처럼 생각하고 고래처럼 행동해야 비트코인으로 가장 맥시멈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2부 요약입니다. 비트코인은 AI 세상에서 실제 면대면 현금 결제를 가능케 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현금 결제를 가능케 하는 굉장히 가능성 높은 기술이다. 만약에 누구나 다 AI 비서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글로벌 결제 표준 프로토콜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이클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전 세계 14위 부자, 이 사람이 비트코인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The elephant has entered the room. 미국 표현이죠.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왔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중이고, 만약에 이 마이클 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사는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 ETF에 지금 6개월 동안 들어왔던 자금에 맞먹는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기 투자자들은 최근의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보유하는 중입니다. 홀딩, 다이아몬드 핸드. 다이아몬드 핸드 뭐라 그랬죠? 가격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핸드들이 계속해서 본인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전혀 비관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마인드셋으로 비트코인 투자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영상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내용이 재밌으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